이번 차시부터는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에 대한 개념과 사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이 4가지 선호 경향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 만약 ESTJ라면 영어로 표현되는 알파벳이 E, S, T, J가 있는 거죠. 이 4가지 알파벳이 4가지 선호 경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한 차시에 하나의 이니셜, 즉 한 쌍의 이니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E, E가 외향을 나타내는 건 아시죠? 외향의 대극인 내향, I와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내내 여러분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추측해 보세요. 이제까지 본인이 어떤 유형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있으시죠? 지금부터 그 생각을 다 내려놓아 보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나의 유형이 어떤 유형일까에 대한 질문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던져보시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외향과 내향의 정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MBTI가 칼융의 심리 유형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MBTI에서 말하는 외향과 내향에 대해서는 칼융이 태도상의 유형이라고 2가지로 분류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에너지, 즉 리비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외향형에서는 그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의 객체를 향해 흘러나가고 있어요. 내향형은 주변의 객체가 주체자인 자기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외부의 객체의 영향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내향형은 외부의 객체가 자기를 압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기도 해요. 자, 그럼 이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외향형과 내향형인 친구가 있어요. 둘은 만나서 특히 내향형이 좋아하는 수제 샌드위치를 전문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분위기 좋은 카페를 찾아 들어갔죠.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외향형과 내향형인 친구 중에서 누가 사 가지고 간 수제 샌드위치를 그 카페에서 꺼내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외향형이 적극적이니까 먹을 것 같아요. 또는 외향형이 카페 주인에게 물어보고 먹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제가 내향형인데요. 저라면 제가 좋아하는 샌드위치라면 그냥 먹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정답. 외향형과 내향형 모두 먹을 수 있다입니다. 외향형은 외부 세계에 대한 촉이 있죠. 그리고 그 세계가 감지되기 때문에 카페 사장님에게 여쭤보고 먹을 확률이 높고요. 내향형은 그 에너지의 방향이 자신의 내면, 생각, 감정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샌드위치라면 눈치 보지 않고 먹을 확률이 큽니다. 어떠세요? 외향형과 내향형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사례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향형은 에너지의 방향이 자신의 내면, 생각, 감정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원하는 바가 확실하면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내향형은 오히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률도 좀 높습니다. 한편 자신의 에너지가 바깥을 향해 있는 외향형은요, 새로운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을 순발력 있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외부에서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반응도 일단 빠르죠. 그러니까 외부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사나 친밀감의 표시 같은 것도 훨씬 좀 편안하게 하는 듯 보이죠. 그런데 외향형들은 순발력이 있어 보이는 반면에요, 그 외부의 반응이 계속 감지가 되고 그 반응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두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휴, 다른 아이들은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대답도 잘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저렇게 쭈뼛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잘하면 좋을 텐데 내 뒤에 숨기나 하고 정말 답답해요.
우리 아이가 친구들과 놀 때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친구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고 정말 속 터져요. 자, 이런 말씀들 뒤에는 우리 아이가 여럿이 있을 때 앞장서면서 리더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이 있으신 거죠. 그 마음속에는 우리 아이가 외향형의 아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외향형의 아이들이 무조건 리더십이 있고 실력이 있고 똑똑할까요? 반면 내향형의 아이들을 외향형에 비해서 리더십이 없고 소극적인 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연히 아유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는 생활 속에 은연중에 외향형의 아이는 리더십이 있고 똑똑하고 내향형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만 기준을 두고 순발력만 요구하면요, 내향형의 아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눈에는 우물쭈물해 보이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것만 보시면서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니? 왜 이렇게 우물쭈물해? 답답해 죽겠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향형의 아이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좀 기다려주면 될 일을 뭔가 부족해서 대답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아이가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또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그 무기력감이 얼마나 클까요? 그렇게 자란 내향형의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위축감을 느낀다는 고민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향과 내향은 에너지의 방향, 관심사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지 실력이나 리더십에 관한 부분이 아니죠. 이런 유형의 분화는 매우 어린 유아 시절에 이미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향형과 내향형의 두 가지 태도가요, 1살 또는 1살 반의 유아기에서도 이미 발견된다고 칼융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향형의 아기는 방에 들어가기 전에 방 안에 있는 가구, 책상, 의자, 침대 이런 등등 모든 이름을 부르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그런 자동적인 내면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향형은 외부 객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이나 관찰을 하면서 그 두려움을 익숙함으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자, 이번 차시에는 에너지의 방향을 기준으로 두는 외향과 내향의 정의를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해 있는 외향형이 순발력 있고 적극적으로 보이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조심하셔야 한다는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외향형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 반대로 내향형은 자신의 실력과 관계없이 내향형인 것만으로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강의는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 중에서 그 첫 번째 선호 경향 외향형 E와 내향형 I에 대한 정의와 사례, 그리고 외향과 내향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까지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보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외향과 내향 중에서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살짝 메모해 두세요. 누구나 외향과 내향 이 두 가지 측면을 내면에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9대 51이라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외향과 내향 중 어떤 쪽을 선택할지 결정해 보세요. 자, 그리고 미션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떠오르는 생각, 질문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신을 궁금해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자신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서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4가지 선호 경향인 4가지 알파벳의 의미를 깊이 알고 나시면요, 주변 사람들을 좀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깊이 관찰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칼융이 심리 유형론 기반으로 하는 MBTI에서 말하는 내향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성적이라는 말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